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추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장 결정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추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드리고 있죠. 오늘은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진행되는 긴급조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쫙 훑어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긴급조치는 다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아래에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진행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긴급조치로 시작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들을 살펴보시면 학교폭력 접수할 때 긴급조치 하셨나요? 라고 하는 영상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예전에 학교폭력을 접수할 때 긴급조치가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셨고요. 학부모들께서도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분리제도가 시행이 되었죠. 즉시분리라고 하는 제도가 들어와서 분리제도라고 또 불리다가 지금 또 다시 즉시분리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긴급조치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시행 초기에 이 분리제도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조치로 그 내용들이 모두 다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분리제도가 진행이 되고 또 긴급조치가 진행이 되는데, 긴급조치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긴급조치가 진행된다고 하면 분리제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분리제도와 긴급조치 이 부분들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2024학년도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24년도 3월 1일자에 학폭 접수되는 내용들부터는 긴급조치 2호부터 진행이 됩니다. 2호가 무엇이냐? 보복행위 금지부터 접수와 동시에 지체 없이 긴급조치 2호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긴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예전에 학교폭력 처리를 할 때와 동일하게 학생선도위원회 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라고 하는 학교장 재량 성격이 강한 학칙에 있는 학교 생활규정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이 내릴 수 있는 징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쓰는 용어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든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 명칭 등을 동일한데 학교 생활규정에 의거해서 처리되는 학생선도위원회 같은 이런 위원회들은 학교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명칭이 다소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긴급조치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먼저 긴급조치는 피해 학생만 진행될 수 있나요? 또는 가해 학생만 진행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피해 학생의 긴급조치,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겠죠. 가해 학생을 위한 긴급조치는 가해 학생의 선도조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양쪽 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양쪽 다 진행이 가능하고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또 가해 학생의 선도를 위한 조치, 양쪽 다 진행이 가능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는 선택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해 학생의 긴급조치는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직권으로 먼저 조치를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일부 긴급조치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에 통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수를 해야 하고요. 이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선도위원회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피해 학생의 긴급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러면 피해 학생의 긴급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1호, 2호, 3호, 6호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1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이야기를 하고요. 일시보호 2호 조치고요. 3호 조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되겠고요. 6호는 그 밖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사항이 되겠고요. 가해 학생의 긴급조치 같은 경우에는 보고 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그 추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해 학생의 긴급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다음은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가 되는 경우에 2호 조치의 긴급조치를 먼저 내려놓고 진행을 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거기에 추가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17조 제5항에 따른 긴급조치인데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해서 긴급하다고 인정을 할 때 학교장이 내려주는 긴급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호, 3호, 5호, 6호, 7호의 조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1호는 서면사과,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5호는 특별교육이수나 심리치료를 이야기를 하고요.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 교체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조금 있다가 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요청을 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을 해서 긴급조치를 내려주게 되는데요. 다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6호와 7호 출석정지 그리고 학급 교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요. 이 역시도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추인을 받게 된다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장이 먼저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를 하는 경우를 설명해 주세요. 학교장이 먼저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를 하게 되는 사안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도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를 할 수 있는 사안이 2명 이상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리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가해 학생과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를 먼저 진행을 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여섯 번째 추인에 관하여 설명해 주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추인은 무엇이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추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장 결정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추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진행이 된 결정이지만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인정을 해줌으로써 심의위원회 조치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긴급조치의 추인과 관련해서는 3가지 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추인을 하는 경우, 추인을 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 조치로 인정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학교장의 결정이 심의위원회 조치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이 내용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내용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내용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추인이 되는 경우인데요. 일부의 내용들만 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내용들이 인정된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역시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추인하지 않음으로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이때는 심의위원회 조치로 학교장이 내린 조치를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생활기록부에 기재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출석 정지를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서 출석 인정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긴급 조치로 학급 교체할 때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학교장의 긴급 조치로 우선 학급 교체를 진행할 때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급 교체가 추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 학년도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교체를 할 때에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해서 특히 교육과정이 급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경우가 없는데 고등학교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각 과별로 교육과정이 달라서 학급 교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학교 실정을 고려해서 정해야 하는 거고요. 또 학급 교체를 할 때는요,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급 교체로 인해서 학교 폭력과 관련한 내용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것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학교 폭력 긴급 조치와 관련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정리가 되셨나요? 혹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아래에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